자, 48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역시 이제 동래극장 상영 예정인 작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아드리아나 르쿠브레르에 이어서 이 작품도 굉장히 이제 좀 생소한 작품이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근데 사실 오페라 역사상으로 봤을 때 꽤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오늘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탄의 사수가 아마 이게 9월 1일부터 지금 개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독일 오페라인데 이 오페라를 일단 이 오페라는 지금 이번 상영할 때는 사실 그 정통극이 아니고 이제 현대극으로 각색된 것이라서 사실 이 설명을 안 듣고 아마 오페라를 직접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사실 무슨 얘기인지 처음부터 지금 알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게 사실 과거 이제 그 중세 유럽의 어떤 사냥꾼들 얘기인데, 사실 갑자기 뭐 피아노가 나오고 현대적으로 이렇게 각색이 돼서 사실 스토리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이제 구성을 지금 보이거든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엔나 국립극장의 이제 그 18, 19 시즌 아마 작년 말인가 올해 초부터 이렇게 공연한 작품입니다. 이게. 자, 베버, 작곡가 이름은 베버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이제 제목에서부터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이제 마탄의 사수냐, 사탄의 마수냐. 사실 둘 다 이제 이 오페라의 극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둘 다 의미가 뭐 그렇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 이 작품의 원제를 이렇게 봤을 때는 악마가 만든 총탄을 쏘는 이제 슈터, 사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마탄의 사수가 맞습니다. 사탄의 마수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가끔 있나 봐요. 자, 카를 마리아 폰 베버, 독일 분입니다. 1786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826년이니까 이분도 역시 그렇게 오래 못 살았습니다. 40년 정도 사셨고, 사실 초상화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빼빼한데 어릴 때 뭐 4살까지 걷지도 못했다 그러고, 또 그 20살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포도주인 줄 알고 이제 초산병을 잘못 마셔가지고 노래를 굉장히 잘했었던 모양인데 그때부터 이제 성대를 다쳤다는 그런 얘기도 있네요. 자, 이분은 이 굉장히 음악사적으로 그 낭만파 음악의 창시자입니다. 독일 낭만파 음악을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요 내용은 사실 지금 제가 말로 먼저 설명을 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마탄의 사수 서곡을 이렇게 볼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호른, 바순, 클라리넷, 이게 사실 목관악기하고 이제 금관악기인데 이 표현력을 개발했다는 이 뜻이 뭐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오케스트라 공연할 때 보면 사실 이 서곡이 호른의 사중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른, 바순, 클라리넷을 이제 같이 독주 형태로 해서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서곡에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독일 악극의 개척자. 이 독일 악극의 개척자라는 얘기는 이제 사실 독일 징슈필이 이제 모차르트 마술필이나 이런 그 마술필이 같은 데서 이제 시작이 거의 표현이 됐던 이 징슈필이 사실 그 바그너까지 연결되는 그 중간에 결정적인 이제 그 개척자 역할을 하죠. 이 독일 악극의 개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 또 피아노도 잘 쳤고, 뭐 지휘도 잘했고, 물론 작곡도 잘했고, 사실 이분이 이제 오페라로서 남겨진 작품은 거의 이 작품 하나에 불과합니다. 몇 작품이 더 있긴 하지만 이제 별로 유명 안 하죠. 그리고 아마 이 그 관현악의 뭐 무기고라는 표현도 이렇게 썼는 거 보면은 이분이 이제 오케스트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오이리안테나 오베른이라는 이제 다른 오페라도 있긴 하지만 이제 거의 실패한 작품입니다. 사실 오베른이라는 작품을 하고 나서 이제 40년의 짧은 인생을 마치죠.
자, 이 이제 그 오페라 연표를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작곡한 이제 마탄의 사수가 이제 1821년에 초연이 된 작품입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게 이제 로시니가 활약하는 시기거든요. 로시니에서 도니체티로 이어지는 이른바 이제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의 시기에 거의 초창기니까, 벨칸토 오페라가 사실 낭만 음악의 거의 시작을 알린다고 봐도 되니까, 그러니까 로시니의 이제 벨칸토의 거의 초창기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시작된 거죠. 독일 악극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마탄의 사수가 그런 굉장히 음악사적인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가 태동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빨간 화살표가 이제 사실 바그너의 이제 연애 금지가 초연된 그 해인데 1835년, 이 모차르트에서 바그너로 이어지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독일어 오페라의 이 중간 다리로서 거의 뭐 독일 악극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뒤 이제 바그너하고 리하트르 슈트라우스 같은 독일 음악가들한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영향을 끼친 작품입니다. 단 한 작품이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음악사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제 바로크, 현대를 중심으로 한 이제 바로크 음악을 거쳐서 고전주의 음악 시대에서는 이제 모차르트가 단연두각을 나타내죠. 오페라에서만은. 그러고 이제 낭만주의 음악이 이렇게 시작될 때는 이게 이제 뭐 오페라는 이제 이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탈리아 오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독일 오페라, 그리고 이제 프랑스 오페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기타, 이렇게 나눠진다면은 벨칸토 쪽 오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베르디나 puccini 쪽으로 개성이 되었다고 보면은, 이 모차르트가 했던 그 징슈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악극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바그너나 리하트르 슈트라우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연결고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버입니다. 마탄의 사수를 작곡한.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음악사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카를 마리아 폰 베버는 사실 이제 모차르트하고도 이제 약간 이제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의 부인이 이제 콘스탄체죠. 콘스탄체의 어머니가 이제 세실리아 베버고 남편이 이제 프리돌린 베버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4명의 딸이 있고, 이제 콘스탄체가 이제 세 번째 딸이죠. 근데 이제 이 프리돌린 베버의 이복 동생인 프란츠 안톤의 아들이 이제 베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체하고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사촌간이 되는 거고, 모차르트하고는 이제 이런 인척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카를 마리아 폰 베버가 이제 1786년생이고 모차르트가 1791년에 죽었으니까, 사실 베버 입장에서는 모차르트의 뭐 어떤 활동이나 이런 기억이 있을 수는 없어요. 뭐 5살 때 죽었으니까. 근데 이 베버가 이 모차르트를 굉장히 존경한 것 같아요. 모차르트를 죽인 범인이 이제 살리자르라고 이제 막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버가 이제 자기 사촌 지간인 이제 모차르트를 꽤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의 이제 대충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주인공인 막스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냥꾼입니다. 사수입니다. 사수인데 이 사람은 이제 사랑하는 이제 아카테라는 이제 연인이 있죠. 근데 이 아카테는 이제 산림보호관인 이제 쿠노의 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주, 오토카가 이끄는 이 보헤미아의 영주가 이제 사냥대회를 합니다. 그 사냥대회를 하는 목적은 이제 산림보호관인 쿠노의 뒤를 이을 사람을 이제 찾는 거죠. 우승을 하면 이제 산림보호관으로서 이제 쿠노의 뒤를 잇습니다. 그러면서 이 막스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제 사냥대회에 우승을 해야만 이제 산림보호관으로 이제 그 산림보호관을 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쿠노의 이제 사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죠. 이제 아카테라는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반드시 이제 이 막스는 이제 사냥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입니다. 결국 그게 이제 유혹을 하는 이유가 됐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작은 이렇습니다. 막스가 이제 인간적으로도 이제 평판이 굉장히 좋은 젊은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총도 잘 쏘는 친구인데, 이 사냥대회를 하기 전에 이제 미리 이제 시범 경기 비슷한 걸 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하는 이제 농부였던 이 킬리안이라는 친구가 막 굉장한 두각을 나타냅니다. 막스는 한 발도 못 맞췄는데 이 킬리안은 전부 명중을 시키는. 그 어떻게 보면 본 게임에 가게 되면은 막스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킬리안이 훨씬 더 지금 컨디션도 좋고 해가지고 사냥대회 우승할 가능성이 막 많습니다. 이게 이제 1막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킬리안을 막 이제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무대가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오페라에서는 이게 현대그룹 각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제 어떤 음악가들이 뭐 악보가 막 어지럽게 넓혀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음악가들이 무슨 뭐 작곡 경쟁을 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색을 한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스가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쿠노 입장에서도 이제 암시를 합니다. 너가 이제 사냥대회에서 이기질 못하면은 가질 수 있는 게 별로 없게 될 거라는 뭐 이런 아주 그 막스 입장에서는 절박한데 이때 이제 나타나는 이제 악마의 유혹이었습니다. 이제 카스파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마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마탄이라는 건 이제 그 사수가 뭐 대충 쏴도 그냥 갖다 이제 표적에 막는 뭐 그런 악마의 이제 총탄이죠. 근데 이제 이 카스파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나쁜 놈인데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이 친구가 이 마탄을 자미엘이라는 이제 그 악마한테 마탄의 거래가 있었어요. 마탄 계약을 했는 게 마탄을 얻는 대신에 3년 이내에 카스파가 그 뒤를 이을 새로운 사수를 구하지 못하면 카스파가 죽게 돼 있습니다. 계약에 의하면. 그러니까 카스파 입장에서는 지금 올해가 지금 정확하게 3년이 됐으니까 자기 뒤를 이을 이제 사수 하나를 이제 자미엘한테 이제 바쳐야 되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 정리가 아주 깔끔하죠. 절박해진 막스한테 카스파가 마탄의 유혹을 하니까 결국 이제 막스가 이제 넘어가죠. 이 막에서 이제 그 마탄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이제 카스파하고 이제 자미엘이 이제 딜을 합니다. 마탄을 총알을 주면 이제 막스를 내 뒤에 이제 그 뒤를 이을 마탄 그 악마의 계약을 막스와 다시 이제 하라는 걸 하는데 자미엘이 이제 이 데몬이 조건을 하나 더 붙이죠. 총알을 주긴 주되 7발 중에서 마지막 총알은 명중이 되지 않고 막스의 연인 그러니까 아카테를 맞출 것이다. 뭐 이런 그 옵션을 하나 붙입니다. 뭐 카스파 입장에서야 아무 문제 없죠.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막스한테 이제 총알을 4개를 주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대회 규정상 아마 4발을 명중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발을 쏘고 더 이상 안 쏘게 되면 마지막 총탄을 못 쏘니까 카스파가 아마 자기가 미리 3발을 그냥 사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막스 입장에서는 나머지 4발 가지고 마지막 총알까지 반드시 쏴야지 이제 상황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냥대회에 가서 막스가 이제 3발을 정확하게 명중을 합니다. 명중을 하는데 이제 그 성주가 너 총 잘 쏜다고 칭찬을 하면서 마지막 4발째는 이제 나무에 있는 이제 비둘기를 맞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이제 비둘기를 맞추려고 간 이 총탄이 결국 이제 아카테가 쓰러지면서 카스파도 같이 쓰러집니다. 이게 이제 그 비둘기를 아카테를 맞추러 가는 그 궤적상에서 카스파가 아마 나무에 숨어서 이 장면을 지켜보다가 이제 대신 맞아버린 거죠. 아카테는 이제 놀라서 쓰러진 거고요. 결국 아카테가 이제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마탄 데몬의 그 의도대로 대신 이제 카스파가 죽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오토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규정 위반을 한 거 아닙니까? 사격대에서 이제 편법을 썼으니까 반칙을 했으니까 그래 그 모든 상황을 이제 오토카가 알고 이제 막스를 추방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스가 워낙 이제 평판도 좋았고 또 막스가 없어지면 아카테는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잊게 되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용서를 구하게 되고 사실 이 작품이 이제 흔치 않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이렇게 뭐 아주 재밌는 작품입니다.
이제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현대극으로 각색이 됐으니까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보셔야지 이제 스토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좀 연결이 되겠죠. 자, 대충 이제 얘기는 여기서 하고, 마탄의 사수의 이제 그 예고 영상입니다. 예고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 장면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저기 현대극으로 각색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의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냥꾼 복장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대에 널브러져 있는 뭐 악보라든가 피아노 이런 걸로 봐갖고는 이제 뭐 스코어를 고칠 수는 없으니까 노래는 그대로 원어대로 하지만 그 연출의 전개는 어떤 이제 젊은 작곡가 두 사람이 뭐 경연을 하는 듯한 뭐 그런 상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마탄의 사수에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이제 작품이 이제 사실 마리아 이런 것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게 이 서곡입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 서곡인데, 이 서곡을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호른 4대가 등장합니다. 보통 이제 이 오케스트라가 이관 편성이기 때문에 목관악기 이제 두 개씩이 나오고 금관악기도 이제 일반적으로 2개 편성이 되는데, 이 오케스트라는 조금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제 튜바가 전혀 없습니다. 큰 튜바가 없고, 호른이 이제 2대가 아니고 4대가 편성이 되고, 트럼본이 3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베버가 중요시한 독주 형태로 이렇게 혼성 형태로 연주가 된 그 호른 4대, 그 다음에 그 튜바가 없고, 이 목관악기 중에서 이제 피콜로가 이제 2대가 추가가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악기에 구성되는 게 지금 실제 이 그 클로즈업을 시키니까요. 홀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클라리넷 또 바순 요 3개의 악기를 보시면은 이제 그 베버의 어떤 그 의도를 이렇게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고 감상을 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 사진 보시죠. 지금 한창 뜨거우신 분이죠. 사실 불행하게도 이제 오페라계에서도 이제 미투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이 전설적인 이제 그 테너이자 요즘 이제 바리톤으로 활동하시는 이 플라시도 도밍고가 이제 미투에 지금 휩싸여가지고 지금 한창 시끄럽습니다. 뭐 제가 뭐 그 미투 내용을 밝히라기보다는 이제 이 플라시도 도밍고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가 이제 창시한 음악회 플라시도 음악 콩쿨, 흔히 이제 오페랄리아라고 얘기하는, 제가 거기에 이제 그 입상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플라시도 도밍고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